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토크쇼의 임평순입니다. 우리 지역 경기도 의원과 함께 우리 지역 이야기 착 펼쳐보는 캠핑 토크 시간. 오늘은요, 청년을 주제로 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청년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장민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청년이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시고 멋있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이고요.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 5월에 제가 출연을 했었는데요. 오늘 또 1년 한 5개월여 만에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더 다양한 이야기, 더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이세요. 청년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 5분 발언, 집행부를 상대로 한 질문 등 정말 많은 아주 송곳 같은 의원입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 비례로 들어오게 되면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5분 발언은 사실 제가 의원되고 나서 한 4달인가요? 5달 뒤에 11월 정도에 첫 5분 발언을 청년을 통해 청년 문제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도 잠깐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제 청년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기에 더해서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5분 발언, 그리고 토론회 혹은 공청회, 네. 그리고 이제 도정질의, 지사님하고의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좀 순차적으로 좀 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9월 셋째 주 토요일이었나요? 그게 청년의 날이었잖아요. 그때도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또 행사가 펼쳐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다양한 청년들을 만났었죠. 맞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가 많이 오갔어요? 저희가 이제 청년 기본법이 나오고 나서 청년의 날이 지정이 됐거든요. 그 청년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각각의 지자체에서 이제 청년들을 위한 행사를 열게 되는데요. 경기도에서 말씀하신 행사를 이제 열게 되었고요. 그때 참여를 해서 특히 경기도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는 청년 참여기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또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오셔가지고 네. 각각의 이야기들, 특히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의견을 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앞으로의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조금이나마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전반기에서 후반기까지도 역시 여성가족 평생교육위, 여가교위에서 이제 활동을 쭉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연장선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구체화시킬 수 있게끔 활동하실 수가 있겠네요. 사실 전반기 때부터 제가 이제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활동은 했지만 네. 전반기 때는 청년 정책은 소관 상임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조직 개편이 되면서 후반기부터 올해 7월부터는 이제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에 청년 정책이 포함되게 되면서 제가 소관 상임위 위원이 됐고요. 네. 그 전까지는 소관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네. 청년 의원으로서의 목소리를 계속 내왔던 그런 좀 맥락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청소년 수련 시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셔가지고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이 미래세대 재단으로 명칭이 좀 변경됐다고 좀 들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이 어디 있는 곳이죠?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은 대부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의 그 수련 활동을 좀 지원하는 시설로서 이제 청소년들이 정기적으로 거기 가서 이렇게 바다도 보고 여러 가지 물과 관련된 네네.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막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청소년 수련원을 좀 보다 더 확대 개편을 해가지고 여기에 청년 정책까지도 담아서 미래세대재단으로 확대 개편을 이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 배경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경기도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의 내실화 및 좀 확대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그러면은 경기도의 청년과 청소년을 조금 합쳐서 이거를 보다 더 내실 있게,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좀 더 지속 가능한 것들을 많이 마련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시설로서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올해 2월에 진행됐었던 도정질의 통해서도 전격적으로 제안을 드렸고 우리 김동연 도지사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네. 올해부터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인데 미래세대 재단이 붙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더 커진 느낌이 있네요. 당연하죠. 힘이 조금 더 실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예. 청소년 쪽은 이제 청소년 수련원이 일단 첫 번째로 들어오지만 청년은 기존의 청년 정책 중간 지원 조직을 하고 있었던 청년 지원 사업단
청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좀 떨어져 있었던 네네. 좀 청년 정책도 일자리 재단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복지 재단에 좀 들어가 있었던 청년 정책들도 아.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재단으로 하나 다시 재편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청년 정책은 이제 여기에 이제 해처 모여를 하게 될 거고요. 청소년 어떤 정책들이나 청소년 관련 시설들도 예, 예. 순차적으로 좀 긴 관점에서 네네네. 좀 합쳐지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미래 세대들을 위한 그렇죠. 정책을 좀 더 속도감 있고 일체감 있게 좀 추진하고자 하는 좀 내용이 있습니다. 해쳐 모여 이거네요. 맞습니다. 해쳐 모여 왜 뿔뿔이 터져 있어? 해쳐 모여 이거네요. 맞습니다. 청소년도 어차피 미래 청년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재단 이름을 미래세대 재단. 그래서 그런지 또 경기도의 대표 청년 정책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그 활성화 많은 청년들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때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라 함은 이미 네.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고 잡았어요 이제? 맞습니다. 거의 이제 2019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경기도 전역에서는 벌써 6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 어떤 기본적인 기본권을 좀 보장해주고 공공 차원에서 청년들의 어떤 아픔이나 힘듦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고 뒤에서 뒷받침해주자는 의미에서 이 정책이 시행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한 6년 정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쉬움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취지지만 이게 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네. 다른 요소들 좀 더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목소리를 좀 내주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 안아서 네네. 좀 개편을 좀 해보려고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큰 줄기에서 몇 가지가 뭐 있을까요? 뭐 이런 걸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현재까지는 만 24세의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이 되고요. 이게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좀 아쉬운 점은 지역화폐로 좀 지급이 되다 보니까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역화폐가 가맹점이 불규칙적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특히나 지역별로도 좀 편차가 상이합니다. 특히 경기 북부에 사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선택하시는 선택지가 좀 적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거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만 24세에게만 지급되는 이 어떤 지금의 어떤 구조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뭐 축소돼서 바꾼다기보다는 네네네. 보다 더 확대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런 것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유연하게 좀 바꿔보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례대표이시지만 안양 출신이기 때문에 또 안양으로 기반한 또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데 안양이 이번에 또 청년 특별시를 표방한다고 그래요? 청년 특별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안양시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안양이 왜 청년 특별시가 돼야 되는 거죠? 일단 제가 안양 출신이니까 그렇게 있고요. 안양시가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이런 시정의 우선순위로 둔 거는 꽤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이제 청년 특별시라는 구호를 쓰고 있는데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이라는 구호를 청년이 찾아오는 썼었거든요. 도시 안양. 네. 청년 특별시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딱 귀에 딱 와닿는 것 같은데. 어이. 전 안양하면은 그 춤의 오. 도시 안양. 맞습니다. 그 유명한 춤 선생님 리아 씨인가요? 리아킴 리아킴 워낙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청년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간 안양에서 진행했던 이제 안양 시민 축제를 네네. 춤을 가미해가지고 뭔가 브랜딩 문화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한 그래서 사람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맞습니다. 하필 네. 그 리아킴 씨가 또 네네네. 안양에 또 안양 출신이.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좀 춤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안양의 또 브랜드를 올리고 네네네. 또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니까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또 그와 맞물려 가지고 또 안양시가 청년들을 위한 또 많은 정책들 또 많은 의지를 좀 내비치시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구호를 씀과 동시에 네. 제가 최근에 보니까 또 상도 많이 타셨더라고요. 아 시장님께서.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청년 친화 그 종합대상을 또 2년 연속 타셔가지고 기초자치단체 부분에서 그래서 확실히 안양시가 특히 경기도를 넘어서 예. 전국적으로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그래서 청년 정책에 대한 어떤 의지와 어떤 깊이가 남다르다 저는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시길래 그래요 청년 정책을?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저는 좀 기대하는 바는 뭐가 있냐면 네네. 많은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리고 어디에 위치해 있냐가 사실 되게 척도거든요. 근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있습니다. 부시장 직속. 직속으로 청년정책관이 있고요. 정책관. 거기서 이제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느 한 국에 속해가지고 예, 이렇게 예. 조율하는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부시장 직속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부서를 조율하기에는 좀 용이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청년 정책을 좀 설계를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함에 있어서도 네네네.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양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돼 있다. 아, 경기도도 사실 예. 지금은 평생교육국 산하에 있는데요. 네. 옛날에는 청년 그 소관부서가 복지국 산하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복지국에 있는지 네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사회적 경제국으로 옮겼다가 네네네. 이번에 이제 평생교육국으로 왔거든요. 평생교육국. 그래서 이게 또 어디 국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 지자체는 청년 정책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펼쳐나갈 예정이구나. 이게 네. 좀 미리 보기가 가능한 그런 게 되게 그 경기도는 평생교육국 아래에 있는 게 잘 돼 있는 거예요? 보시기에? 아무래도 평생교육국 산하에도 청소년과도 거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세대재단으로 청년과 청소년을 좀 융합시키려는 경기도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발맞춰가지고 좀 그런 조직 개편을 좀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막 소외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뭔가 경기도는 좀 유연하게 앞으로 좀 펼쳐나가겠다 청년 정책들 좀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연령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제한 사항이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연령은 중앙정부에 있는 청년기본법이 만 3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이 네. 청년의 나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과 공론의 장이 좀 있었는데 맞아요. 네. 일단은 34세로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정해졌었거든요. 근데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사실 그 청년의 나이가 왜 중요하냐면 행정에서 이제 예산을 투입할 때 이걸 특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범위나 그렇죠. 뭐 네. 이게 아주 달라지거든요.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각각의 지자체가 그 지자체의 환경에 맞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34세가 조금 빠듯하다. 빠듯하다. 청년들의 삶을 온전히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연령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해서 일단은 광역 단위의 자치단체는 모두 다 이제 39세 혹은 전남 같은 경우는 얼마든 42세까지 전남이요? 예, 아. 올렸더라고요. 전남이 인구가 많이 적죠. 맞습니다.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청년 나이를 42살로.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좀 그 반대 의견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나중에는 50살까지도 갈 거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어쨌든 지방자치 제도라는 것이 그 지방자치 단체의 또 판단에 맡기는 게 있고 네네네. 이 청년 이 기본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도 그런 네. 것들을 좀 존중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각각의 특성에 맞게 좀 배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만 34세네요, 일단은. 맞습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떤 예산이랄지 지원금은 이제 34세까지 받는 거고 기타 광역에는 어느 정도 거의 39세까지 지금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그죠? 뭐랄까요, 그 틈이라고 조례로? 해야 되나? 조례로? 그 틈은 이제 각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예, 좀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통일시켰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또 안 되네요. 또 각 특색이 또 다르니까. 맞습니다. 아. 그게 또 매력이죠. 지방자치의 매력이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경기도에는 그럼 만 39세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경기도는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는 네.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프로그램 이렇게 출연하시면 처음에 특히 초선 의원님들이 이제 정치 도전할 때는 잘 몰랐는데 한번 해보니까 벽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어떠세요? 굉장히 막 당당하시고 막 청년의 그런 그 뭐랄까 매력을 이렇게 확 발산하고 계시는데. 당당해 보이는군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5분 바로 팍팍 하시고 막. 현실 정치 어때요? 직접 한 2년 넘게 해보시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네.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당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속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청년 지방의원들, 특히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고 앞으로도 이제 들어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사실 청년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기성 정치인 분들께서 잘 하는 것들도 잘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정치의 미래를 좀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특히 청년이 하면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힘든 면이 있습니다. 현실 정치의 벽을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충족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것들을 더 넣어야 될까, 더 채워야 될까를 함께 고민하고 있고 네. 저를 포함한 모든 청년 정치인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어렵군요. 그냥 막 지르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 맞습니다. 또 선배들 눈치도 보이고 막상 또 하려니 눈치를 적당히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보면 또 말을 못하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패기와 객기는 한 끗 차이라고 어떻게 해야만 나의 어떤 메시지가 예. 좀 더 패기 있게 그리고 저런 의견도 있구나. 그리고 청년의 시각에서 상당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구나라는 좀 평가를 듣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듣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경기도에서 그 청년 참여기구 발족해서 얘기 나눴었잖아요. 청년 참여기구 청년들이 진짜 정치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막 토론도 하고 정책들도 제안하고 할 텐데 그게 실제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단은 기본 장치가 있는데요. 예. 청년 참여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주민들이 참여해서 제안하는 정책들에 한해서 일정 정도로 반영하게 돼 있고 거기에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몫에서 예. 청년 몫을 일부 편성을 해가지고 예. 이제 청년 참여기구에서 나온 의견들을 특히 투표를 통해서 좀 상위권에 랭크한 정책들은 실제 차년도에 반영되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개 정도가 제안이 돼서 네네. 올해 제안이 이제 실행이 돼가지고 아마 제안돼서 실행된 게 아마 1인 가구 관련된 키트 주는 거 뭐 이런 것들 또 마음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네네. 또 이제 청년들에게 상담해 주는 부분들이 아마 채택이 돼서 올해 좀 진행이 됐었고요. 아마 올해의 청년 참여기구 분들이 또 제안될 것들이 어떻게 또 반영될지를 좀 지켜봐 주시면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산의 규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아직은 좀 적나요? 아니면 괜찮나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많다면 적다는 많아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규모 30억 규모 주민 참여 정도로 알고 예산으로 있습니다. 해가지고 예. 그 30억 규모로 경기도에 있는 청년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 그게 전 부족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부족하죠. 근데 이게 청년票들잖아 지금. 어디까지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책정돼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으로. 여기에 조금 더 해보니까 훨씬 더 사실 시범 사업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네, 시범 사업으로 일정 정도 예산의 파일을 정해놓고 예. 좀 시범적으로 돌려보고 네. 보니까 괜찮아 하면 이게 본 사업으로 좀 책정이 돼가지고 예.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청년 참여기구에 오신 분들도 예. 내가 낸 어떤 정책들이 혹은 우리가 같이 낸 정책들이 여러 가지 어떤 정치 논리나 행정 논리에 따라서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아예 시행조차 안 되는 것을 사실 저도 많이 목도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고자 이런 장치를 해놓은 거는 경기도가 그래도 좀 선진적으로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과연 그들의 목소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이게 되는 건지 제가 궁금했는데 실제로 청년 참여 기구가 주민 참여, 청년들도 주민이니까 당연하죠. 주민 참여 예산에 어느 정도의 포션을 갖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경기도가 의지가 있네요. 청년들을 좀 돕고자 하는. 맞습니다. 우리 청년 기획과 우리 네, 공무원분들이 청년 기획과? 청년 기획과입니다. 기획과라고 또 있어요? 네, 청년 기획과. 네, 과에서 거의 총괄을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이 엄청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요즘 청년들 힘들다. 저도 조카들이 다 청년이거든요. 청년들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경기도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점점 커지면 좋은 거죠. 5분 마라도 그동안 참 많이 하셨고 조례도 벌써 8건이나 발의하시고 의회 안팎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앞으로의 의정 활동이 더 기대되는 의원님 중에 탑입니다. 탑. 사실 청년 의원으로서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나 목소리를 내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저는 진행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어떤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칭찬을 듣는 게 아직 좀 쑥스러운데 그래도 좀 열심히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기능을 좀 더 열심히 해야죠. 네네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청년 특별위원회 좀 구성을 또 결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조만간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네. 여야가 합의한
도의회에서 청년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네. 또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예산 관련 부분에서 보다 더 확보하는 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청년들의 목소리도 많이 담아서 이제는 장민수라는 개인 정치인이 혼자 하는 것을 넘어서 네. 많은 정치분들 그리고 또 많은 분들 또 지혜를 담아가지고 경기도의 청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좀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와. 위해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특별위원회라면 도의회 의원들 중에 청년들 모여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특별위원회가 있냐 없냐가 달라요? 많이 좀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물론 제가 도정질의도 하고 5분 예, 예. 발언도 하고 하지만 이거는 의원이 의정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떤 특정 아젠다를 끌고 가겠다는 하나의 또 의회 차원에서의 의지이기 때문에 의지네요, 의지. 그런 것들을 한번 구성을 해서 또 출발을 시킨다고 하면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보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여야 그 소위 말하는 MZ 위원들이 은근히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참여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2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와, 예. 그래서 제일 많이 하게 된다면 20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되고요. 맥시멈으로 맞습니다. 꽉 채워서. 이미 경기도의회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청년 의원들의 숫자가 거의 그 정도가 됩니다. 이미요. 예, 그래서 MZ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음. 청년 정책에 조금 더 힘을 보태고 싶다고 하시는 뭐 다른 우리 좀 나이가 좀 있으신 의원님들도 시니어. 참여하신다 하면 너무나 좋죠. 그렇죠. 그분들이 와서 나 청년을 위해서 일할 거야. 그러면 더 좋은 거죠. 아, 당연하죠. 예. 더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또 특별위원회가 또 만들어서 또 여러 가지 또 조례도 발표하고 막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모셔야 되겠네요. 또 불러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청년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공유드리고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경기도의회도 후반기가 이제 시작이 됐고 도정도 후반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청년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또 경기도가 또 어떻게 그거를 반응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저를 포함한 많은 청년 의원들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해 주시고 이 청년 의원들이 보다 더 힘을 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포함한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한 좋은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또 불러주시면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청년, 경기도 청년, 안양시 청년들 모두 힘내라. 우리 청년하고 파이팅하고 오늘 마칠까요? 좋습니다. 자, 청년 파이팅! 고맙습니다, 회장님. 자, 안녕히 계세요.